안녕하세요. 소술지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한다. 윌리엄 오슬러경의 명언인데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의사야말로 명의란 뜻이겠죠. 그런 숨은 명의를 찾아서 오늘은 천안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밀한 관찰, 섬세한 소통, 최선의 치료를 도출하려는 최대의 노력. 이 시대의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류마티스 질환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로 환자들 곁을 지키는 나성수 교수를 만나보자. 숨은 명의를 찾아서 6번째 숨은 명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나성수 교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근처 지역 주민들한테 가깝고 또 친근하고 신뢰감 주는 병원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서울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천안에서도 근무를 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농촌에서는 진료받아야 할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증세를 즉각적으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증세를 참고 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울같이 즉각 좋은 병원과 전문의를 찾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병이 진행된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수님 덕분에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한의학과 양의학을 모두 공부하셨어요. 이게 아마 진료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의대에 몸담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방을 공부하고 환자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의학이나 의학이나 한 인체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특히 촉진 등 손끝으로 예민한 진단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의학에 있어서도 시술이나 진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예민한 감각의 어떤 수련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들어보면 환자를 항상 우선시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지도하시는 학생들한테도 이 환자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메모해 두라고 하신다면서요? 의학 교과서에도 환자의 증세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와 병력에서 진단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즉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를 열심히 청취를 하고 세세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단의 단서를 80% 이상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 기기가 발달하고 진단 검사법이 발달해도 직접적인 환자 진단에서 있어서 진단이 이미 선행되지 않고서는 진단 기기는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환자의 증세를 인정해주고 정확한 진단을 통하면 환자는 정확한 치료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올바른 치료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류마티스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 교수님 덕분에 이 정확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교수님과 저희가 알아볼 주제도 이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천장 관절의 염증 과정에 의해서 척추가 굳어가는 질병입니다. 척추가 굳어나간다는 것은 척추 관절 운동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환자의 흉곽 팽창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럼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발병이 되는 건가요? 강직성 척추염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달리 여성보다 남성에게 있어서 8배 내지 9배 많은 질환입니다. 특히 젊은 남자, 20대 내지 40대의 남자에게서 발병하는 질환으로서 척추의 염증성 과정을 통해서 강직이 이루어지고 강직이 이루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환자는 척추를 구부리거나 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고 맙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척추 자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홍채 포도막염, 대동맥 질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합병증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강직성 척추염이 유전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HLA-B27이라는 특이 유전자를 가진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와 연관성은 증명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두 그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 유전자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발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일반 인구에 비해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자녀분은 좀 더 유병률을 더 높게 가지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젊은 남자인 경우에는 10대, 20대부터 요통이 있다고 하면 이 유전자에 대한 검사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면 이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의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과는 이 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척추의 퇴행성 관절염을 척추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노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요통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요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행성 척추증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일을 하면 악화되지만 쉬면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강직성 척추염 요통은 염증성 요통이기 때문에 쉬면 악화되고 활동하면 호전되는 반대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과거에는 강직성 척추염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엑스레이 진단을 통해서 척추가 이미 강직된 이후에 진단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요통이 증세가 의심이 되면 면밀한 신체 검사와 병력 청취를 하고 필요한 부위에 엑스선, 방사선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만 방사선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MRI나 초음파 같은 진단 기기가 활용되면서 조기의 강직성 척추염의 빠른 시기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정말 다행인데요. 이 진단 후에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진단 받은 후에 환자에게 정확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후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데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항류마티스 조절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생물학적 제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를 같이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증상이 호전될 수 있을까요? 치료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90년대 이전에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치료에도 완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호전되지도 않을 거라는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잘 관리했을 때는 5년 후, 10년 후에 척추의 강직과 합병증의 유무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에는 꾸준한 치료와 또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증세가 호전돼도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되는 거겠죠? 증세가 호전돼도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증세와 병의 진행 정도는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복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까지 강직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약물은 없다고 하지만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던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 5년, 10년 이후의 강직의 여부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 꾸준한 약 복용과 함께 운동을 계속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을 사용함과 동시에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이완요법,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목욕 후 같은 때 몸이 부드러울 때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을 하면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숨은 명의를 찾아서 6번째 명의 나성수 교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시리즈 6번째,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완치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나성수 교수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 매거진 알찬 정보들과 함께 시청자분들도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천안에서 수술지였습니다.